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범인이 독서록이에요. 나는 책이 싫어. 이 결론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독서록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독서록은 정말 좋은 겁니다. 독서록을 쓰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범인이 독서록이에요. 참 좋은 건데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너무 좋다 재밌다 라고 느껴도 몇 달만 지나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내가 뭘 읽었는지 궁금할 때 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단어 같은 것도 적어 놓다가 메모해 놓을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 독서록을 쓰겠다는 마음을 내가 냈는가 아니면 숙제로 억지로 꾸역꾸역 썼는가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들한테는 책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책을 좋아한다 그래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 3, 4학년 되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도 아직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한 5, 6학년 되잖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물어본다는 식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애들이 그 독후 활동을 위한 독서록 쓰기, 글쓰기를 너무 싫어요. 억지로 읽는 책도 싫지만 읽는 것까지 어떻게 했어. 그런데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했는데 독서록을 쓰라고 하니까 뭐라고 쓰죠? 참 재미있었다. 줄거리 몇 줄 적고 주인공이 집을 나가서 호랑이를 만나서 잡아먹힐 뻔했는데 했다. 참 재미있었다. 끝이에요. 거기에 내 감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록은 언제 써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좀 순서를 잘 지켜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언제 가십니까? 여기 가득 찼을 때. 가득 차면 가고 싶잖아요.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차야 돼요. 읽었는데 감흥이 와야 된다고요. 이게 내용이 나한테 너무 유익했어. 이걸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 남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여기 가득 차야 그걸 말로 하면 스피치, 토론, 글로 쓰면 서평, 독후감, 그림으로 그리면 독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 건너뛰고 읽어야 되는 책도 정해주고 그리고 써야 되는 시기와 제출해야 되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 그럼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깨달은 게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 관심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책으로 감흥이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숙제 안 나오면 절대 안 읽죠. 절대 안 쓰고 나는 책이 싫어. 이게 결론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그런 아까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유가 계속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 이 얘기는 어때? 잠깐 들어봐봐.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 읽기 싫어. 그거 괜찮아요. 안 읽어도 돼요. 그거 말고 좋은 책 여기 더 많아요. 언젠가 하나 얻어 걸립니다. 재미있는 책이 내 감정을 출렁이게 하는 책을 만날 때까지 계속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루에 한두 명은 얻어 걸려요. 선생님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봤는데요. 여기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얘기해요. 와, 대단한 걸 알아냈네. 근데 너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을 거야. 빨리 까먹기 전에 적어봐. 그럼 막 신나서 적어요. 막 적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자기가 이만큼 적었거든. 이렇게 쓰기를 접근하는 아이들은 쓰기와 금세 친해집니다. 그런데 쓰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가끔 이런 방법도 쓰는데요.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네이버의 크로바 앱 같은 거 이렇게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앱 있죠. 그걸 이렇게 딱 틀어놔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신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내 감정을 출렁이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텍스트를 딱 보여줘요. 이게 방금 네가 했던 말이야. 그럼 애들이 보통은 엄청 신기해하고 뿌듯해해요. 왜냐면 그냥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한편에 글이 되어 있는 걸 제법 장황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래요. 와,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그리고 글이라는 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하듯이 쓰면 되는 거네.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럼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방금 얘기했던 그거 한번 써볼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디죠.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실패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다 건너뛰고 무조건 숙제로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독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독후 활동이 좀 요즘은 약간 오해도 좀 있어요. 요리를 하는데 쿠키에 대한 책을 5분 읽고 45분 쿠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독후 활동인가요? 독서 활동인가요? 이건 그냥 요리 수업이에요. 쿠키 그림책을 접목한 요리 수업인 거예요. 이거는 독후 활동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근데 요즘 그런 접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림책 하나 잠깐 읽고 뭐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그림책 잠깐 읽고 DIY 뭐 만들기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미술 활동이고 요리 활동이지 독서 활동은 아니라는 것, 독후 활동도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 독후 활동은 뭔가 내가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게 독후 활동이란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막 춤으로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에 대해서 춤으로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기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연주를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신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적어서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게 독후 활동이죠. 내가 읽고 내가 느낀 감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독후 활동이고 그런 독후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에는 그 6학년 도서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격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거든요. 무슨 책을 읽을지도 이제 본인들이 정해요. 의논해서 책을 정하고 책은 각자 읽어오죠. 제가 이제 책을 사주거든요. 각자 읽고 도서관에 모여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독후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모일 수 있게만 제가 도와주거든요. 맛있는 간식 좀 주고. 이 친구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해서 그냥 해요. 지난주에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얼른 핵심 내용 쭉쭉쭉 적더니 콘티 짜서 역할 나눠가지고 영화를 찍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제가 제공한 시간이 끝났는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자기들끼리 따로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편을 완성을 하더라고요.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친구들은 이 책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서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식으로 그 감상을 표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죠. 이 친구들은 이 책에 대해서 5분도 10분도 말할 수 있을걸요? 책 내용을 쏙 다 흡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가 다 독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얘기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표현될 때는 내 생각, 내 어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이 공고해지고 생각 근육이 단련되고 그 작가의 메시지를 내가 충분히 뽑아먹고 독후 활동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